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사퇴를 거부했는데요. 야당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우병우 수석이 처가가 넥슨에게 건물을 팔 때 계약 당시에 우 수석이 합석했다, 같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의혹이 보도됐을 때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했다가 어저께 이제 본인이 직접 춘추관에 기자들한테 가서 한 50여 분간 해명했을 때에 전에는 관여한 적이 없지만 계약하는 그 자체 그날은 장모가 요청을 해서 현장에 배석을 했다. 특히 오래된 그 재산을 남편이 키운 재산을 이렇게 파는 거에 대해서 많이 울어서 옆에 위로 차원에서 있었다 했는데 그 자체가 야당 입장에서는 말 바꾸기가 아니냐 하면서 의혹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기된 의혹들 저희가 표로 정리했는데요.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처가의 이제 강남 빌딩을 1,300억 원에 넥슨에 팔았는데 여기 어떤 넥슨이 우수석의 편의를 위해 사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인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무슨 또 의혹이 다운 계약서 같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몰래 변론, 수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해준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아들 의무 경찰 복무 중인데 이제 경찰청으로 인사 이동이 되면서 좀 편한 자리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자, 드러난 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처가 쪽에서는 그 건물을 팔고 싶어 했고요. 넥슨이 그것을 제값 주고 샀단 말이죠. 어떤 게 문제입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2008년에 우병우 수석 비서관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재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상속세가 한 1,000여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여억 원 돈을 그렇게 재벌이 아닌다면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국세청과 협의한 끝에 건물을 팔아서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던 중에 그게 거의 한 3년 동안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렸던 차인데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2011년에 가서 이 건물을 팔려고 했던 우병우 측 처가와 이 넥슨 측이 서로 거래가 잘 성사돼서 매매가 됐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우병우 수석 일가 같은 경우에는 알터니를 쑥 뽑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을 팔므로써 인해 가지고 있던 세금도 납부하고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 부동산 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어떤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픽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넥슨과 연결해 준 게 진경준, 지금 구속돼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에요. 그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수석 입장은 어떤 겁니까? 우수석 입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김정주 회장도 모르고 그리고 또 진경준을 통해서 다리를 놓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주 NXC 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우수석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부동산, 건물조차도 우수석의 관련된 땅인지를 몰랐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양측 입장은 일관되게 있습니다만 과연 그러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침 보도를 보니까 우수석은 일단 그 땅이 강남 노른자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려고 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절대 사려고 요청한 적도 없고 요청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밝혔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넥슨은 그 건물을 왜 샀을까요? 넥슨은 당시에 본사 건물을 다른 데 짓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판교에 본사 건물을 짓고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일단 넥슨 내지는 넥슨 코리아 측 입장에서는 판교 쪽으로 갈 경우에 한 3,000명 지원이 되는데 1,600명 정도는 가지만 여전히 나머지 인원이 서울 회사에서 근무할 공간이 필요했고 결정적으로 이 넥슨 같은 경우에는 게임 학교를 짓고 싶었다. 그런 차원에서 넥슨 코리아에서 서울 본사에 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는 걸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와 같은 건물이 매매가 성사되었다. 그렇게 일단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1년이 되지 않아서 팔죠. 팔면서 맞습니다. 이제 비슷한 가격에 팔았는데 부동산 건물을 사고 팔면 이제 취득세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한 20-30억 정도 손해본 것 같더라. 이런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일단 그 우병우 수석의 일가의 편의를 봐주면서 오히려 넥슨 측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냐. 네. 결국 그 김정주 회장 입장에서는 회사에 배임을 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재갑에 평가를 해서 매수를 했고 그것을 팔 때도 처음에 1,326억 원에 매입한 다음에 바로 옆에 40평 정도를 100억엔에 해서 한 1,400여 원이었었는데 1년 뒤에 합쳐서 1,505억에 팔았습니다. 네. 외면적으로 보면 한 80억 정도 남았지만 네. 확정된 세금, 공과금 빼고 중개사 빼면은 네. 결국 한 2, 30억 정도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른바 경영 판단의 법칙이 적용돼서 그 정도 한 거의 뭐 1,400억 정도의 1, 20억 정도 손해 났는 것은 경영인의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이것을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짜고 이와 같은 것을 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배임으로 보기에는 아마 법률적으로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또 다른 의혹이 우수석 처가 쪽과 넥슨이 계약을 할 때 중개법인 또는 중개사를 끼고 했느냐 아니면 그냥 양측이 직거래를 했느냐인데 이 부분은 다운 계약서와 관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양측에 다 각각 공인중개사가 있었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계약에 참여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그날 계약에 직접 참여할 때는 그런 공인중개사들이 배제되고 실제 계약에는 넥슨 측과 우병우 씨 처가의 도장만 찍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네. 저 또한 이제 건설 부동산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중개란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중개는 원매자와 매도인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고 플러스 그것이 서로 되면은 구체적인 계약을 이렇게 되는데 네.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양측을 중개를 해준 것은 분명히 양측의 공인중개사인 것 같은데 계약은 뭐 아파트 매매가 아니고 이게 거의 1,300억대 되는 상당히 큰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있어서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상당히 두꺼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계약서 작성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배제되고 어떤 법률가들이 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야권에서 제기하는 이유는 과연 금액이 그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넥슨 측이 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금 흐름 같은 것을 보면은 과연 다운 계약서를 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의혹이 이제 우 수석과 진경준 검사장과의 관계인데 그 전에 우 수석이 좀 걸어온 길을 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법시험 합격부터 검찰 안에서 요직을 거쳐왔습니다. 특히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 진경준 검사장과 인연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제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민정수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의혹이 이제 범정기획관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네, 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진경준 검사장의 여러 비위 첩보가 접수됐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상부로 보고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다른 신문들이 보도했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의혹적 보도를 근거로 해서 한 시민단체가 지금 이 우수석을 지금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로 지금 고발을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의혹은 핵심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네. 각종 저축은행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술자리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때 또 이제 중앙지검 금융조사 2부장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그와 같은 첩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묵살했다는 그런 의혹인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어제 우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검찰 내에서 그와 같은 보고가 있었는지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사건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조사 일부에 가 있는데 조사 일부에서는 그와 같은 예전 당에 내부 내사했던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이 의경입니다. 아들이 의경인데 이제 몇 달 안 돼서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보가 됐고 네네. 또 서울청 안에서도 이제 차장에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차장의 운전병이라는 편한 보직으로 갔다.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군대를 갈 때에 의경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거의 뭐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가야 되는데 외국에 있다가 가만히 와서 바로 의경으로 갔고 의경에 7주 훈련을 받은 다음에 사실 정부 서울청사에 한 2달 있는데 거기에는 경비를 설리면 촉 이렇게 한참 밖에서 외근을 해야 됩니다. 네. 상당히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고된데 네. 그렇게 있다가 한 2달쯤 있다가 운전병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는 점에서 이른바 꽃보직으로 가는 과정에서 뭔가 비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경찰 입장에서도 이 사람 우 수석의 아들이란 사실은 알았지만 그 사람이 적임자였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 같은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를 때는 한 자리에서 옮기려고 하면은 한 80일 4달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네. 80일 만에 옮겼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고 알 수 없는 모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앙지검에서 조사 1부인가요? 네, 배정이 돼서 조사를 시작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민정수석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걸 모든 걸 관할하는 업무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현직에 있는데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민정수석이란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정기관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있던 수석이 나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실무적으로 불러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야권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수사를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자금 흐름만 추측하면 되기 때문에 제 추정컨대 지금 조사 일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사건에 대한 조사는 그 자체는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어떤 결론을 내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로서는 좀 독립되고 나름대로의 어떤 제3의 어떤 방법을 생각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나름대로의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된 의혹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